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우선 소매 판매가 나온 이후로 자산 시장이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ASML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반도체에도 엄청난 하락을 했죠. 이제 금과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다 폭락했고, 채권 금리는 4.6%를 넘기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증시는 이제 미국 오전장에서 잘 버티다가 이제 막판에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연속 하락을 했고, 또 어제 증시는 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이제 국채금리가 높아질수록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계속 시장은 증명하고 있고, 그러한 내러티브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채권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것과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지표들이라고 하면 노동 지표가 좋고 소매 판매가 좋은 것이 경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롱텀 장기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고금리가 주는 충격을 보면 그렇게 경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간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3월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는 오히려 전년비 전월비 모두 연속적으로 점진적인 하락을 예상을 했었지만 보기 좋게 그것을 깔아 뭉개버리는 높은 수치로 여전히 소비가 좋다는 것을, 미국 경기는 이제 쿨링되기에는 시기가 너무 많이 남았음을 알려주었고, 물론 소매 판매가 후행 지표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강력한 소비가 있는 거죠. 사실 소매 판매가 인플레이션율, CPI 증가율을 포함한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개인적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한다고 해도 결국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 올라갔겠거니 하고 세부적으로 좀 까봤는데, 내구재나 자동차, 부품, 가솔린, 에너지 등을 제외하더라도 전월 소비보다 훨씬 늘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전체 소매에서는 6,474억 달러에서 7,126억 달러 정도로 거의 10% 정도 올라갔고, 또 근원 소매를 보면은 5,198억 달러에서 5,722억 달러로, 소매에서 음식 서비스에서는 전년 대비로 각각 3.3, 3.6%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인 것은 가정가구는 전년비로 마이너스 8.4%와 건축 자재나 건설업에서도 마이너스 5.1% 정도 전년비 감소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미국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아한 것은 전년비로는 마이너스이나 전월비로는 오히려 내구재 소비가 조금은 늘었고, 건설 쪽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최근 미국 제조업 지표 반등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소매 판매 13개 항목 중에서 8개 분야에서 증가가 확인이 되었고, 이렇게 미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의 힘은 경기 흐름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봐야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기보단 굳혀질 것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지표가 나온 셈입니다. 그렇게 단기물 인형금리는 거의 5%인 4.92%까지 상승을 했고요. 바이든은 또 학자금을 탕감하는 법안을 또 27만 명 정도 추가하면서, 어쨌거나 또 미국은 또 돈을 쓰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누구든지 누구 돈으로 쓰는 것인가 참 요즘 들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거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430명이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은 것이고 15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결말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인의 초과 저축이 다 줄어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뒤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빚잔치를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또 이번에 UBS는 이번 소매 판매 발표 이후로 어쨌거나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말했던 이제 미국 경기가 노랜딩 시나리오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견조한 노동시장과 그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소비를 뒷받침하면서 고물가 고금리를 버티는 기간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5개월 만에 미 10년물 금리가 3.8에서 어느새 4.6까지 올라가 버렸고, 연내에는 현재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프레이싱을 깨버리고 금리 인하가 올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과, 내년에는 다시 물가를 잡지 못하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JP모건의 다이먼이 8%까지 올라간다는 그 금리 발언 이후에 계속 또 같은 전망을 나타내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UBS는 최악으로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25년 중반까지 기준금리가 6.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점점 더 쉽지 않은 채권 투자가 되고 있고, 금리 상한선이 높아졌음을 인정하고 노동시장과 소비가 꺾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오늘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되긴 했지만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다들 잘 판단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